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안나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제 삶에 찾아온 행복의 원천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기에 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예술과 문화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어요. 러시아의 긴 겨울밤, 창밖으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저는 따뜻한 실내에서 세계 각국의 영화와 음악으로 상상 속 여행을 떠나곤 했지요. 파리의 세련된 거리, 이탈리아의 열정적인 광장, 미국의 화려한 도시들. 그렇게 영상 속 세계를 누비던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겨울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도깨비라는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첫 회를 틀었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줄은 몰랐지요. 900년을 살아온 불멸의 도깨비와 그의 신부 이야기. 처음에는 단순한 판타지 로맨스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영상에 담긴 한국의 풍경들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빌딩 숲과 전통적인 한옥의 조화,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 걷는 배우들의 모습, 눈 덮인 겨울바다의 고요함. 마치 시간이 여러 층으로 겹쳐 있는 듯한 독특한 아름다움이 화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드라마가 전하는 감정의 깊이였어요. 러시아 문학도 깊은 감성으로 유명하지만 한국 드라마가 표현하는 사랑과 그리움, 운명과 이별의 정서는 어딘가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특히 쓸쓸함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식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배우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대사 사이에 의미 있는 침묵,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빛내주는 아름다운 음악까지. 도깨비 16부작을 단 3일 만에 몰아봤어요. 마지막 회가 끝났을 때 저는 이상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이별한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방금 무언가 특별한 것을 경험했구나. 그 이후로 저는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한 작품 볼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궁금해졌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맛있어 보였으며 배경이 되는 장소들을 직접 가보고 싶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문화적 호기심에 불과했던 감정이 어느새 진정한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 작은 아파트는 조금씩 한국 물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벽에는 한국 여행 포스터가, 책장에는 한글 교재가, 주방에는 한국 라면과 김치가 자리 잡았지요. 이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제 한국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한 편의 드라마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저는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도깨비의 마법 같은 영향력은 제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울려 퍼지던 OST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 멜로디를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었답니다. 처음 K-팝을 접한 순간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들었던 BTS의 DNA였어요. 그 화려한 영상미와 완벽한 퍼포먼스,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단번에 매료되고 말았지요. 이전에 들어왔던 어떤 음악과도 달랐습니다. 서구의 팝과는 다른 비트, 감성, 그리고 퍼포먼스의 세계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K-팝 여정은 BTS에서 블랙핑크, 트와이스, 세븐틴까지 하나둘씩 좋아하는 그룹이 늘어갔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무슨 뜻일까? 호기심이 일었어요. 영어 번역으로 보는 가사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시작했는데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인지 알게 되면서 더욱 빠져들게 되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글의 구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창제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답니다. 유튜브와 앱으로 독학을 시작한 한국어 공부는 곧 제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한국어 단어 복습이었고, 출퇴근길에는 언제나 한국어 팟캐스트가 제 귓가를 채웠습니다. 러시아어와 너무나 다른 언어 구조에 좌절할 때도 많았지만 드라마 속 대사 한마디를 이해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이었지요. 6개월 후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정식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저처럼 한국에 매료된 러시아인들과의 만남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어요. 선생님은 서울에서 오신 김지현 선생님이었는데 단순히 언어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현대 한국인의 생활 방식까지 생생하게 전해주셨답니다. 안나,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네요. 라는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간단한 한국 드라마라면 자막 없이도 절반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인 유튜버의 영상도 즐겁게 따라 볼 수 있게 되었지요. K-팝과 한국어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 도전한 요리는 김치볶음밥이었어요. 러시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러시아식 김치볶음밥이었지만 그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답니다. 이후 떡볶이, 불고기, 비빔밥까지 한국 요리책을 참고해 하나씩 도전해보았고, 집에서 한국 음식 냄새가 퍼질 때마다 마치 제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어요. 특히 한국의 음주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함께 소주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대화,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술을 따라주는 정겨운 모습들. 이런 장면들이 드라마에 나올 때마다 한국인들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어요. 러시아에도 보드카를 함께 마시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술자리에는 더 많은 예절과 정서가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은 제게 단순한 관심사를 넘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갔어요.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한국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한국 패션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는 점점 더 많은 한국 물건들이 자리 잡았고 제 인스타그램은 한국 관련 사진과 이야기로 가득 찼지요. 이렇게 저의 한국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고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져다 준 이 새로운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또 다른 나 자신에게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한국 사랑이 깊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도 늘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점심시간에 먹는 김밥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K-팝에 귀를 기울였지요. 안나, 그 노래 누구 노래야? 왜 이렇게 중독성이 강해? 이런 질문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취향을 궁금해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진지한 관심으로 발전해갔어요. 친한 친구 마샤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나도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볼 수 있을까? 자막 있어? 그렇게 시작된 한국 문화 전파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마샤에게 빌려준 도깨비 DVD는 그녀의 룸메이트에게, 다시 그녀의 사촌에게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빠져들었지요. 러시아의 추운 겨울이 찾아온 어느 토요일 오후, 제 작은 아파트에 5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사랑의 불시착을 함께 보던 그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탄생한 코리아 러브 클럽은 이후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친구 5명으로 시작한 소박한 모임이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번갈아 가며 각자의 집에서 모여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간단한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었죠. 첫 도전이었던 김치는 고춧가루 양을 잘못 넣어 너무 매워서 모두가 헉헉거렸지만 그럼에도 웃으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매운맛이 없으면 오히려 섭섭하다고 느낄 정도로 입맛이 변했다니 참 신기한 일이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친구의 친구, 대학 동료, 심지어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이들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관심을 보였어요. 2달이 지났을 무렵 참가자가 15명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개인 집에서 모임을 갖기 어려워졌죠. 고민 끝에 지역 문화센터에 문의했고 다행히 매주 금요일 저녁 소강당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놀이를 배워볼까요? 다음 주에는 한복 입는 방법을 연습해봐요. 추석 특집으로 송편 만들기 어때요? 모임의 주제는 점점 다양해졌고 회원들의 참여도 더욱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은 정말 세대를 초월하나 봅니다. 3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게 된 코리아 러브클럽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꽤 유명한 문화 모임이 되었어요. 현지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고 러시아 마이너스 한국 문화교류 행사에 초대받기도 했지요.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우리 클럽 회원들이 대거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답니다. 회원들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면 종종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열광할까요? 저마다 답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 문화가 보여주는 정서적 깊이와 따뜻함,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세련된 스토리텔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이지요. 어느 날 70대의 클럽 회원 올가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현대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늘 가족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보여. 그게 우리 러시아 문화와 닮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지는 거야. 정말 통찰력 있는 관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화장품까지 한국 제품들이 러시아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넘어 한국 문화가 담고 있는 인간적인 가치와 정서였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 담긴 이야기들은 국경을 초월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한국 문화의 팬을 넘어 작은 문화대사가 되었답니다.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코리아 러브클럽의 성장과 함께 저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한층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의 스토리라인과 케이팝의 멜로디에 매료되었다면 이제는 그 아름다운 표면 아래 흐르는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의 전파자로 활동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의 정신문화 특강에 참석했을 때 처음 정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어요. 러시아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이 단어가 한국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무언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이란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따뜻한 감정이자 유대감이에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가는 깊은 인간적 애착이지요. 강사님의 설명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깊은 우정, 가족 간의 묵직한 사랑, 그리고 이웃 간의 정겨운 교류. 이 모든 것이 정의 표현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드라마 속 많은 장면들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깊은 인상을 받은 개념은 눈치였습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리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이 섬세한 사회적 기술은 한국 사회의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였지요.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이 예민한 감각이야말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비결이 아닐까 싶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정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빨리빨리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드라마에서 자주 들었던 이 위로의 말이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이 말을 되뇌며 한국인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우려고 노력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감동받은 것은 한국의 노인 공경 문화였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에서 보여주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태도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효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을 때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의 장면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치관들을 배워가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정신을 제 삶에 적용해보기 시작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한층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지요. 클럽 회원 중 한 명인 미하일은 몇 달 전 직장을 잃었는데 그때 한국 드라마에서 배운 교훈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더 좋은 직장을 찾았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클럽에서는 이제 매달 한 번씩 한국의 가치 토론회를 갖고 있어요. 겸손, 인내, 배려, 성실과 같은 주제로 한국 문화 속에서 이 가치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토론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삶의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니 정말 뿌듯한 일이지요.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은 이제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인으로서의 뿌리를 간직하면서도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문화를 제 삶에 녹여내는 과정은 너무나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깊은 정신세계를 탐구하고 그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